안녕하십니까. 이찬원과학학원 찬사이언스의 생명과학 김태경 선생입니다. 6월시 이제 고2 학력평가 문제 해설을 할 건데요. 범위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호르몬과 항상성까지죠. 그리고 이제 전도부터 호르몬 항상성은 이번 기말고사 범위하고도 중첩이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우리가 흔히 아는 뭐가 나왔지? 생물의 특성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바이칼 물범에 대한 자료를 줬습니다. 바이칼 물범은 민물호수인 바이칼호에 서식하는 바다표범이고요. 어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바이칼 물범은 다른 물범에 비해서 어금니가 길고 톱니 모양으로 발달해서 입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밖으로 빼내기에 적합하다라고 했어요. 자, 특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그쵸?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얻습니다. 디귿은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쵸? 서식 환경 또 혹은 먹이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그에 적합하게 변했어? 그럼 그것은 적응과 진화의 예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2번은 과학의 탐구 문제인데 요거 보다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료가 이쁘게 보이진 않거든. 근데 그렇다고 오류성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이제 실험에서 만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인데 벌새가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꽃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른 것을 관찰을 했지요. 꽃을 방문하는 횟수는 꿀의 농도와 꿀의 부피 중 꿀의 농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현재 가설을 세운 건데 가설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니? 인과관계인 거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발생했느냐. 자, 그럼 봅시다. 벌새가 꽃을 방문하는 횟수, 그치?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가지를 생각한 거야. 꿀의 농도. 다른 하나는 꿀의 부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무엇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꿀의 농도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요 인과관계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자, 식물 종 A부터 D를 같은 장소에 충분히 재배한 뒤 꿀, 농도, 부피, 벌새 방문 횟수를 조사해서 평균값을 기록한 것은 표와 같다. 자, 봐. 인과관계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벌새 방문 횟수는 결과잖아. 무슨 변인? 종속 변인. 그러면 꿀의 농도나 꿀의 부피는 어떻게 돼? 실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작 변인인 거죠. 다만 조작 변인이 한꺼번에 같이 변하면 조금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번에 하나씩 보면 더 좋다. 자, 대충 봅시다. 꿀의 농도가 여기가 고농도, 그치?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농도인데 어때요? 저농도보다 고농도가 높다고 하려니까 뭐가 걸려? 얘가 좀 이상하지, 그치? 어라? 꿀의 농도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에는 요 값이 문제가 생겼어, 그치? 그럼 꿀의 부피는 어떤가 한번 볼게. 꿀의 부피, 얘가 제일 커. 제일 크네. 그 다음 큰 게 얘야. 그 다음 크네. 그 다음 큰 게 얘야. 어때? 요거는 인과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니? 벌새의 꽃을 방문하는 횟수는 꿀의 농도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그거보다는 꿀의 부피가 훨씬 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어,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는 종속변인이 아니고 식물의 종류는 종속변인은 뭐냐고 지금. 결과잖아. 뭐야? 벌새가 방문한 횟수가 종속변인이 돼야 되니까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는 거지. 자, 기관계 문제입니다. 사람의 기관계 일부를 나타냈어요. A는 간, B는 위, C는 이자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A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간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죠? 사실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된 아무데나 찍어놓고 여기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니? 그럼 yes야. 왜?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표야 되잖아.
디귿 C에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산소의 일부가 사용된다. 당연합니다. 좀 전에 설명한 맥락이랑 동일해. 무슨 소리냐면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세포 호흡을 해야 돼. 근데 세포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게 누구니? 영양소와 산소지. 그치? 근데 이걸 운반하는 건 순환계가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됐을 때 얘는 필요한 ATP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겁니다. 자, 표 가는 A와 B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에서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제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특징에 해당하는 걸 볼게요. 단백질을 갖는다. 그럼 대장균도 되고 박테리오파지도 되죠.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대장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도 대장균, 세포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A는 특징 3개를 나타내요. 누구겠어? 대장균. 그렇다면 B가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였어. 그치? 그래서 특징 하나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2가 아니라 1이고요. A와 B는 모두 핵산을 갖는다. 그건 맞습니다. 핵산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핵산과 단백질 공통성분입니다. B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그 말도 맞죠? 스스로 증식할 수는 없지만 숙주세포 내로 침투를 했을 적에는 숙주세포의 합성계를 이용해서 증식할 수가 있어요. 그린 가와 나는 각각 근육과 부피에 연결된 마리집 뉴런을 나타냈어요. 자, 근육과 피부에 연결이 됐어요. 근육은 반응기죠. 따라서 여기는 원심성 신경이고요. 나는 피부, 감각기에 연결이 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구심성 신경이죠. 무슨 소리냐면 신호의 방향이 원심성 요거, 구심성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가에 슈반세포가 있다. 양쪽 모두 있습니다. 슈반세포는 무엇을 구성하는 세포니?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죠. 양쪽 모두 마리집 신경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고요. 나는 원심성 아니고 누구라고? 구심성이라고. 동그라미 기억에 시냅스 소포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가니까 기억이 축상 말단이지. 축상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린 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를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냈어요.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 저분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작용. 포도당이 글리코젠 고분자가 됐으니 여기는 동화작용이죠. 자, 그 다음 여기는 ADP와 무기인산이고요. 여기는 ATP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기억. 1에서 기억 과정이 일어난다. 자, 솔직히 이 1은 이화작용 중에서 뭐니? 세포호흡이죠.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을 진행하게 되면 생성물로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또 뭐가 있니?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에서 기억 과정이 일어난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통화작용이니까. 통화작용은 에너지 흡수. 디귿.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니은은 뭐니 지금? ATP가 ADP와 인산으로 뽀개져. 그럼 에너지 방출되지. 맞아. 이걸 우리는 어떻게 돼?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네디 다 맞는 거지. 자, 혐오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실험이에요. 문제가 기니까 이제 조금 잘 따라가 봅시다. 가설을 동그라미 기억으로 비워놨어요. 가설의 문제는 실험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야. 실험 과정, 발효관 A부터 C의 표같이 용액을 넣고 맹관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후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 자, A, B, C를 장치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넣고 부피 총합은 15ml, 그치? 여기 넣고 나오면 여기 15가 아니라 35, 그치? 여기 넣고 나오면 얼마? 35ml. 그럼 부피 총합 얘도 35ml를 맞춰야지. 왜? 변이 통제해야지. 그렇다면 여기가 20ml, 그럼 여기 15ml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알고 싶은 게 뭐야? 지금 효모가
발효를 하느냐, 그럼 효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지? 그런데 5% 포도당 20ml, 10% 포도당 용액 20ml 무슨 차이지? 농도 차야.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는 거야. 그런데 C는 포도당이 없어. 대신 증류수 맹물을 넣어준 거야. 아하, 그럼 뭐다? 얘가 대조군이다. 그럼 A, B는 실험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효모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맹관부 수면의 높이 변화를 관찰을 할 거야.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효간 A부터 C의 상태는 그림과 같아. 어때? A는 이만큼 내려왔고 B는 요만큼 내려왔고 C는 아무 변화가 없어. A는 뭐가 들어갔어? 10% 포도당용액. B는 5% 포도당용액. C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럼 뭐야? 포도당 농도가 높을수록 뭔가 발효를 많이 했다는 뜻인 거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요. 동그라미 A는 X다. 아니죠. 효모액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 5고요. 니은 C는 실험군 아니고 대조군이었지. 디귿. 포도당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을 것이라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설과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실험 결과와 같은 가설이 나와야 돼. 어떻게 돼? 농도가 높을수록 발효를 많이 했어. 그럴 것이야 라고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디귿밖에 없습니다. 자,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에 대한 학생 A부터 C의 발표 내용인데 옳게 설명한 사람을 찾아야 돼.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맺는 것은 정치외교학과 연계된 사례입니다. 당연하지. 국제협약이잖아, 국제협약. 그치? 우리나라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요렇게 이제 어떻게 협약할 건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자, 학생 B. 고대 생물의 화석에서 진화의 증거를 찾는 것은 지질학과 연계된 사례입니다. 그쵸? 화석이잖아, 화석. 그럼 지질층에서 찾아야 되니까 지질학과 연계된 사례가 맞습니다. 학생 C. 유전자 편집 기술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식품공학과 연계된 사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변형 식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유전공학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돼? 식품공학에 연계했어요. 이런 사례가 되니까 세 사람 모두 맞는 설명을 한 거죠. 표는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 간화의 증상을 나타냈는데 가와 나는 고지혈증과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호르몬 기억이 부족해서 오주점에서 포도당이 섞여 나와 무슨 병? 당뇨병. 여기가 고지혈증. 자, 그런데 당뇨병한테 부족한 호르몬은 누구?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이죠. 자, 갑시다. 기억. 인슐린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동그라미 A에 해당한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정상인 뭐다? 맞아. 고지혈증이니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맞지요. 디귿.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기 때문에 뭔가 압력에 못 버티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거 때문에 또 어떻게 돼? 그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 심장 자체도 압박을 많이 받지. 그래서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세 개다가 맞아요. 그러면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냈는데 가와 나는 분극과 탈분극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분극의 말뜻이 뭐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마이너스극, 바깥쪽이 플러스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야. 안쪽이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나가 분극. 그럼 가는 탈분극이죠. 자, 그래서 기억. 가는 분극 아닙니다. 니은 가에서 Na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안이 높다. 안 돼요. 이거는 언제나 바깥쪽이 높아. 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계속 펌핑해서 나트륨을 퍼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높습니다. 디귿 나에서 칼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펌핑하는 과정은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ATP를 써서 강제로 이동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하죠. 자, 전도 전달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는 기본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잘 읽어서
이게 무슨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AB에서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표는 D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와 T일 때 D1부터 D4에서의 막전위를 나타냈어요. 자극을 어디다 줬다? 아하, 여기 D3. 여기가 자극 원점. 여기가 자극 원점.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전도 그리고 여기는 전달이 일어날 거야. 아하. 자, 그리고 언제 측정했다? 4ms에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D1의 막전위가 플러스 30이야. 4ms에 측정을 했더니 그럼 이동시간이 2. 플러스 30의 의미는 그거지. 이동시간이 2ms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D3에서 D1으로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 2. D3에서 D4로 전달되는데도 2. 이 소리야. 아하. 그럼 우리 전도속도 구한 거지. 4cm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이 2니까 전도속도 V는 2cm/ms구나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금 같은 지점에서는 동일 지점에서의 막전위는 한 지점에서의 막전위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현재 D1이 4ms일 때 플러스 32였어. 그리고 마이너스 80은 그 뒤로 1ms 후지. 아하, 그럼 이거 언제 측정한 거야? 5ms에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럼 D2 지점은 마이너스 80에서 다시 1ms 후가 돼야 돼.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70mV구나. 이것도 읽을 수가 있지요. 자, 보기 봅시다. 기억. A의 흥분 전도 속도 아까 구했네. 그치? 얼마? 2 틀렸고요.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70 구했습니다. D3에서 D4까지 흥분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ms이다. 초반에 구했지?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혈당량 조절과 당뇨병 환자 관계의 문제입니다. 간은 동일한 식사를 한 후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P에서 혈중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정상인은 식사 후에 호르몬 A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식사 후에 혈당량이 증가하겠지.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따라서 증가하는 효소는 혈당을 낮추려는 효소일 거야. 그치? 따라서 호르몬 A는 인슐린이 되죠.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는 식사를 하던 말던 인슐린의 농도가 어때? 정상인보다 계속 낮아. 무슨 소리지? 아, 이 사람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겼네. 이런 당뇨로 무슨 당뇨? 1형 당뇨라고 하죠. 그죠? 자,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을 더 갑시다. 나는 간에서 호르몬 A, B에 의해 일어나는 기억과 니은 사이의 전환이다. 근데 우리 A 못 찾았어? 인슐린 찾았죠. 그럼 B는 반대 과정 촉진하니까 글루카곤. 자, 인슐린의 기능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야. 포도당을 제거하는 거야. 그럼 포도당이 바뀌게 해야지 뭘로? 글루카곤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문제의 단 P의 이자에서 호르몬 A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해서 일형 당뇨인 거 다시 한번 노출했죠? 자, 기억. P는 이자의 베타세포에 이상이 있다. 맞습니다. 이자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인데 거기가 고장났으니까 분비를 잘 못하겠지. 동그라미 기억은 글리코젠, 아이고 이거 글리코젠인데 글루카곤이라고 썼네. 여기 글리코젠이죠. 다당뇨. 기억은 글리코젠이 아니라 포도당이고요. 디귿, P는 혈액으로의 포도당 방출을 촉진한다. 자, 혈액으로 포도당 방출이 촉진되면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혈당량이 증가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니까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고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뻔하잖아.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니까 이건 호르몬 쪽이고요. 신경세포 뉴런에 의한 전달이니까 이건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호르몬을 방출하는 내분비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내분비세포이다. 맞습니다. 니은 신호 전달 속도는 나보다 가가 빠르다. 아니죠. 신경이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가와 나의 통합적 작용으로 항상성이 조절된다. 맞습니다.
약간 전달하는 패턴이 다르긴 한데 얘네들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신호 전달을 충분히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신경계 기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헤맬 여지가 없어.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인 가와 나로부터 골격근과 심장에 연결된 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동그라미 기역부터 디귿은 각각 하나의 뉴런이다. 자, 표적기관이 골격근이네. 아하, 동그라미 기역은 체성운동신경이죠. 니은은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 그러면 요 놈은 교감신경.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전부 어디에 있니? 척수에 있습니다. 자, 나는 앞에 신경이 길고요. 뒤에 신경이 짧은 애가 연결돼서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고요. 부교감의 신경세포체는 표적기관의 중추에 박혀있죠. 표적기관이 심장이니까 심장박동 조절 중추 어디? 연수. 그래서 나는 연수고요. 자, 신경 전달 물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체성운동 말단, 신경절, 그리고 부교감 말단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반면에 교감 말단은 뭐가 분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가는 척수이다. 맞아요. 니은, 동그라미 기역부터 디귿은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맞죠? 중추가 아니니까.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역부터 디귿은 모두 원심성 신경에 속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말초신경 중에서. 디귿. 동그라미 기역과 디귿의 축삭돌기 말단, 기역 말단 아세틸콜린, 디귿 말단도 아세틸콜린. 종류는 다른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죠. 그림은 정상인의 내분비샘 A부터 C를 나타냈는데 갑상샘, 뇌하수체 전역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C에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뇌하수체 전역. 그럼 여기는 뇌하수체 후엽. A는 갑상샘 요거죠? 자, 볼게요. 기억 A는 갑상샘이다. 맞고요. B, 뇌하수체 후엽이지. TRH가 분비된다?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이야, 아무 말. 자, TRH는 어디서 분비되니?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 호르몬입니다. 아예 여기 관계없는 얘기야. 디귿,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C에서 TSH의 분비가 촉진된다. 자, 생각해봐. 최종 호르몬이 티록신이고 이걸 만들려고 자극하는 호르몬 TSH.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해야 이 과정이 촉진돼. 근데 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 음성 피드백을 먹죠.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 즉, TSH, TRH 모두 감소가 돼야 돼. 분비 촉진이 아니라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 거야. 사람의 중추신경계 A부터 C의 특징을 나타냈어요. 간내 연수 척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A, 무릎 반사 중추이다. 척수죠. 항상성 조절 중추가 있으면 간뇌의 시상하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의 좌우 교체가 일어나 연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A의 속질은 백색질이다. 척수 속질은 대뇌와 반대로 회색질이죠. B는 간뇌 맞고요. C는 뇌줄기에 속한다. 맞습니다. 뇌줄기는 어디부터 어디? 중간뇌부터 연수까지.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체온 조절 문제죠. 그러면 정상인에서 체온 조절 중추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내는데 기억은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량과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 중에 하나이다. 생각해봐. 체온 조절 중추 간내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더운 거야. 더울 때 뭘 줄일까? 더우면 열을 발산을 하고 불을 덜 떼야지. 즉, 줄여놓은 요 기억값은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맞습니다. 모든 항상성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고요. 이은 동그라미 기억은 땀 분비에 의한 열 발산량 아니라고 했어요. 근육에 의한 열 발생량입니다.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많으면 안 되죠.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더울 때 늘어나는 거야. 어디가 커야 돼? T2일 때가 커야 되는 거지. 자, 골격근의 근육 원섬유 구조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즉 기억이 H대라는 얘기네. 니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I대겠죠? 디귿은 두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A가 뭐야? 마이오신만 노출됐으니까 여기가 H대. 기억하고 매칭이 되고요. 니은은 두 필라멘트 겹쳐있네. 여기가 겹치는 구간 E니까 디귿이랑 매칭이 됩니다. C는 액틴 필라멘트만 노출된 I대, 니은이 되죠. 자, 그럼 보기 읽읍시다. 기억. A는 기억이다. 맞아요. C는 I대이다도 맞습니다. 디귿, 골격근이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감소한다. 자, 근육은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죠. 무조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밀어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미끄러진다고 해서 활주설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는 걸로 읽어야 돼요. 자, 문제가 좀 이제 자료가 길어, 그지?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자료를 읽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그린 간은 A를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의 변화야. 근데 자극 전에는 같은 시간 동안 박동이 3번 일어났는데 4번 일어나서 빨라졌지. 아, 그러면 A를 자극해서 이 A는 누가 되는 거야? 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나는 B를 자극했을 때 위 내부의 pH 변화인데 B를 자극했더니 pH가 낮아졌어. 그럼 뭐야?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위액의 분비가 증가한 거지. 위액에는 위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비를 하게 되면 pH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럼 소화액 분비가 촉진돼서 소화를 촉진한 거니까 B는 누구? 부교감신경이에요. 요 소린 거야. 됐지? 자, 보기 기억. A는 부교감 아니고 교감이고요. 니은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는 거지. 디귿, 나에서 B에 의해 소화작용이 촉진된다. 요것만 맞는 설명인 거지. 디귿만 맞아, 요거는. 자, 마지막 문제는 삼투압 조절 문제야. 다음은 가일 때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의 일부를 정리한 자료이다. 간은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수분 보충 없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중에 하나이고 동그라미 A, B는 각각 감소와 증가 중 하나이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해서 피가 짜졌어. 그럼 물 먹은 거 아니지? 아, 이거는 땀을 많이 흘렸네요. 이 소린 거야.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ADH 분비가 증가하고 수분 제흡수가 촉진이 돼서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도 증가합니다. 오줌량이 줄었어, 물이 줄었으니까 진해지겠지. 자, 그럼 기억. 간은 물을 많이 마셨을 때가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렸을 때고요.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지. 이런 건 아끼면 안 돼. 디귿. A와 B는 모두 증가이다. 요것만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전반적으로 어떠니?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야. 2학년 모의고사는 원래 그래. 추론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지. 그나마 추론형에 가까웠던 거는 전도 자료 해석이 있긴 한데 추론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자료 해석에 가깝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면은 크게 걸림 없이 공부를 했다. 아, 그럼 이번 기말고사도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그럼 기말고사를 대비할 겸 해서 이 체킹이 됐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